대통령실은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데 의료 현장이 느끼는 체감은 왜 다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현장에 한번 가보라며 비상진료 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고도 했는데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5개월 가까이 현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회견을 지켜본 여당 안에서조차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의료 대란이다. 앞으로 줄줄이 더 일어나게 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이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을 직접 가보라고 했습니다.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이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또 자신은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지역 종합병원이라든지 또는 전문병원이라든지 또 상급병원이라든지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의사 간호사분들이 자기의 그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병원 4곳을 찾은 이후 5개월 가까이 공개 일정으로는 현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료 현장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주요 의대 교수들은 잇따라 집단 휴진을 선언했고 환자의 수술과 진료 예약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전공의의 공백은 점점 커졌고 대형병원 응급실의 전문의들은 버티다 못해 사직서를 냈습니다. 응급실을 찾아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119 재이송 건수는 2,645건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40%가 전문의 부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응급실 위기는 이번 사태로 불거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방의 이런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로 당직 병원을 늘리고 진찰료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볼 의사 자체가 부족해 응급실은 위기를 겪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공백 위기에 대해 현재 비상진료 체계는 잘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이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진료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건 의대 증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며 직접 병원을 가봤더니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지역 종합병원이라든지 또는 전문병원이라든지 또 상급병원이라든지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실망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의사 간호사분들이 자기의 그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1차, 2차, 3차 병원 간의 어떤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작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말은 다릅니다. 당장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저 혼자 당직을 서고 있는데 심정지 환자 2이랑 뇌출혈 환자 하나랑 뇌경색 환자 하나랑 심근경색증 환자가 1명이 왔습니다. 1시간 내로 다 왔어요. 다 살아나긴 했어요. 운이 좋아서입니다. 운이 좋아서. 그냥 돌아가셨어도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환자를 보고 있으면 다른 환자는 못 보니까요. 제 뇌는 하나니까요. 아주 위험한 의료 행위를 지금 하고 있고 비상진료 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평가는 현장과 거리가 멀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13시간 반 동안 당직을 섰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혼자서 뛰었어도 받은 환자보다 못 받은 환자가 더 많습니다. 애초에 충청도에서 안구 손상 입은 환자, 어디 강원도에서 저희 강동에서 어떤 골반뼈 깨진 환자, 저희 쪽 다수형이 어제 왔는데 저희가 강동은 심지어 받았어요. 골반뼈 깨진 환자. 이런 식으로 환자들 지금 이동 거리가 늘어나고 있고. 그럼 그 충청도랑 강원도에서 연락 온 환자는 못 받으셨어요?
다 못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권역에 저 혼자 지금 서고 있는데 충청도에 있는 환자를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전 조율된 현장 방문이 아니라 불시에 응급실을 찾아보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딱 2시간만 와서 보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실제로 아주 위험한 의료 행위를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현실과 괴리가 너무 심한 발언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부족한데 사람이 죽어가니까 몸 갈아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일하는 이유는 의료 개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 의료 개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직장이니까 못 그만둬서 다니는 거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오늘 응급 상황에서 처치를 받지 못해 증상이 심각한 분들이 주변에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대표적으로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반창고를 이마에 붙이고 나오지 않았냐며 지금 응급실은 뺑뺑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서 셈사가 갈리거나 아니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굉장히 증상이 심각한 분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상태로 주변에 지금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의 분노와 가족들의 어떤 아픔이 쌓이고 있는 상태죠. 이어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 인식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이를 두고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보고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응급실 뺑뺑이 상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거나 얘기하는 분들은 천벌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끝으로 김 최고위원은 보고자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집권자 자체의 현실인식이 근본 문제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나는 많이 가봤다. 현장을 찾는 대통령. 네, 현장을 많이 가봤고 네. 그 의료진과 남아있는 의료진과 이제 뭐 간호사들의 헌신으로 굴러가고 있다. 그리고 의사 단체들 우리가 물어보지 않지 않은 거 아니냐. 막 30번 넘게 물어봤다. 근데 답을 명확히 못 내놨다. 몇몇 증원하자 숫자 내놓지도 않고 오히려 줄이라고 한다. 네.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을 했고요. 아무튼 현장에는 지금 뭐 그런 대란 같은 문제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 네. 여당에서도 근데 좀 심각하게는 보고 계시지 않아요? 심각하게 보는 게 맞아요. 예. 어제 사실은 아직 보도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연찬에서 비공개로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사회수석, 예.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 세 분이 오셔서 의료개혁 관련한 정부 입장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의원들 앞에서. 네. 네. 그런데 그 의원들이 엄청나게 시간을 제한할 정도로 질문을 많이 했고 뭐 친윤, 뭐 친한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예. 거의 뭐 똑같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는 질문들을 많이 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당은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네. 확실하다. 아, 여당도 현재 의료 대란이 심각하다고 예. 보고 있다. 예. 정부 답변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유급이 돼서 다음 학기에 한 학년에 7,500명의 의대생들이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이거는 뭐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뭐 7,500을요? 7,500명. 예, 뭐 된다. 그다음 응급실 별 문제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 힘을 좀 내시고요. 의원들은 네. 점점 힘이 빠지네. 의원들이 왜냐하면 의원들은 지역구의 민심을 그렇죠. 들을 수밖에 없기 당연하죠.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예를 들어 전할 수밖에 군의관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 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수술실 지금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하냐. 응급실만 문제가 아니라 수술이 늦어져서 건강에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적을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웠다. 그럼 정부만 지금 우린 잘할 수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야가 다 지금 심각하다고 본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돼요?
뭐 일단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네. 이제 정부 나름의 논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우리가 자료를 정부만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예. 다만 이 현상을 우리가 똑같이 이만큼 꼬집었을 때 누구는 굉장히 아프게 느끼고 누구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엄살이라고 하고. 이 차이로 생각을 해요. 이 차이로. 근데 이제 뭐 저희가 기사로도 접하고 하지만 수치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 119 재이송 건수가 2,645건이래요. 그러니까 뺑뺑이가 실제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다른 애보다 좀 많이 높아지는 예, 거예요. 제이송 갔다가 딴 데 찾아가고 딴 데 찾아가고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좀 예.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이제 6개월이 넘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버티고 있었던 전임의들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의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일을 그만큼 더 오래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시점이 추석 연휴 정도는 이제 네. 나온다면 다 지금 뭐 그렇게 사진을 고생을 하잖아요.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자그마한 어떤 의료 사고라도 이제 국민적인 어떤 불안감을 굉장히 자극할 가능성이 크죠. 네네네. 그러면 굉장히 이 국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 네.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 상황을 의료 개혁 추진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의료 대란으로 인식하는 게 국민의 인식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대단히 두렵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 개혁신당도 이 문제 관심이 좀 많으시죠? 예, 아니 저도 이렇게 뭐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방노조에서 발표한 그 결과에 따르면 네.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한 사례가 음. 이미 작년 상반기를 수치를 넘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미 실존하는 위협이고 네. 실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국정브리핑에서 좀 놀랐던 것은 정말 안타깝게 봤던 것은 어떤 기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을 거예요. 현장에서 의료 공백이 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거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말인즉 이 사안을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진영의 논리로 이걸 보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사례가 보도가 되거나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는 야당의 어떤 주장을 마치 좀 괴담화? 그거는 나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장일 뿐이야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지속되면은 앞으로 계속 사망자가 나오거나 응급실 뺑뺑이가 나오거나 뭐 어제만 해도 아주대병원도 이제 하루를 더 응급실을 뭐 운영 안 하겠다는 기사가 나는 만큼 더 심각해질 텐데 계속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아마 의료 대란은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야당에서도 뭐 책임을 갖고 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 논의 테이블에 민주당도 같이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이제 예. 의사단체에서 예. 조금 이제 저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이게 또 입법 사안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 그런 행정 사안이라서 네. 이 야당으로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적은 그래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전 대통령께서 항상 인식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가봐서 아는데 어제 JTBC 보도를 봤더니 5개월 동안 대통령이 병원을 가신 기록은 공식적으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 최근에 가신 적이 없는 걸로 건강하신 보이고. 편이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가시면 일반 환자들과 동일한 그런 취급을 받지는 않으시겠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그 컨트롤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강론을 봤더니 이거 의대 정원 배분할 때 회의록 어떻게 했냐? 뭐 폐기했다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고 요약본만 있다라고 하고 그럼 이 강론에 대해서 치밀한 정교한 분석과 대안 마련이 있었는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준석 의원이 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4월 총선 앞두고 표 때문에 했던 거 아니냐? 좀 솔직해져라라고 이렇게 반격을 하던데 그 반격에 정말 할 말이 있으실까라는 생각도 약간의 공감도 들더라고요.